한국 국민들의 재산 1호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불패, 아파트 불패와 같은 신화에 우리는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어비트에서는 이 오래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이 아파트 투자의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질문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 소득 수준의 변화, 많은 거대한 큰 파도가 이 아파트 시장에도 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한 부분들을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에서는 아파트 투자의 시대가 이제 저무는지 이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구가 2020년에 피크를 치고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계속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파트를 보시면 약 12% 정도 아파트 숫자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어떻게 아파트 공급은 계속 늘어나지? 그리고 언제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온 나라가 아파트 투자해서 빚이 1100조다. 그래서 한 10년 전으로 시계추를 돌리면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한 510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숫자를 보시면 1100조가 넘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62%가 주택담보대출인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저희가 또 해봤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것,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점.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다 필요할까?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좀 봤습니다. 네, 2024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인구가 약 5,200만인데 이 중위 연령대가 벌써 46세로 올라와 있고요. 위아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60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그때 2,500만 명 인구에서 중위 연령대는 19세입니다. 그리고 19세 이하의 연령대가 그 노령 인구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러다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72년이면 인구가 약 1,500만 명이 줄게 되는데요. 수원시 인구가 한 100만 명,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마산, 창원, 진해 합쳐서 통합 창원시가 약 100만 명 됩니다. 그러면 2070년이 되면 창원시 15개가 사라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구 감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위연령대가 올해 46세에서 63세가 되죠. 그리고 인구 구조는 완전히 역피라미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세 번째 드린 질문은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데도 이 많은 아파트들이 다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인구에 들어가서 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3년 동안 인구를 보시면 2000년에 340만 명이던 인구가 23년 만에 3배가 증가하죠. 그리고 인구 비중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 그리고 17년이 지난 2040년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약 44%, 그리고 그냥 단순히 20대부터 50대 이 인구를 일하는 인구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면 2040년이 되면 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극단적인 노령화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벌써 2023년 기준으로 노령화 전국 1위인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 인구가 58%입니다. 벌써. 이렇게 노령화 인구가 가속화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 쪽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 기간 때 가장 낮았던 한 해의 혼인 건수가 19만 건. 이제 놀라운 부분은요, 최고치가 1996년이었다고 합니다. 1996년에 혼인 건수가 한 해에 43만 건이었는데요. 지금 2021년에 19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출생아는 더하죠.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바닥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3만 명밖에 출생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치가 1960년이었는데요.
1960년 출생아 수가 108만 명이었어요. 그 한 해에. 한 해에 100만 명 정도 아이를 낳던 한국이 이제는 한 해에 23만 명밖에 아이를 안 낳는 정말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인 거죠. 근데 이런 인구 구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는 대부분 이 획일화된 형태로 건설회사들이 가장 공급하기 쉬운 형태죠. 미국 같은 데 보면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주거 형태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획일화돼서 평수만 다를 뿐이다 보니까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2인 이상 가구에 가장 편리하게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주거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1인 가구와 노령 가구, 조금 전에 저희가 봤지만 1인 가구와 노령 가구 늘어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보죠. 만약 1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 1인 가구 안에는 사회초년생들의 1인 가구도 있지만 노령층이 되면서 홀로 돼서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고령 가구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1인 가구와 고령 가구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때까지 건설사들이 편리하게 공급했던 2인 이상을 위한 아파트.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수요의 변화가 생기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이런 시대가 지속될까요? 인구 구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통계청과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상위 소득인 5분위와 소득 하위분인 1분위를 비교해 보면 소득 수준이 118만 원에서 1154만 원으로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위 0.1%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은 서울인 경우에는 거의 2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득 수준이 양극화되면서 소득 수준의 한쪽 끝에는 이 고급 주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 그리고 저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가격대를 이 주거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인원 한남이다. 그러면 뭐 빅뱅의 GD처럼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이 나인원 한남이 최근에 120억에 거래됐다는 뉴스. 그리고 이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입니다. 에테르노가. 그래서 청담도 있고 압구정도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이제 30세대 이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 이런 규제를 피할 수가 있어서 29채로 이제 대부분 공급이 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에 손흥민이 400억의 분양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기사화가 크게 됐었죠. 사실 우리가 뭐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 고급 주거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건 뭐냐면 아파트. 모두 다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중에 하나인 반포 원베일리가 55억에 거래가 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확 끌었었죠. 이제 아파트도 국민 평형이 55억에 거래가 되는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소득의 양극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의 양극화에서 반대쪽 끝에 보면 이제 빈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국에 빈집이 8%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기준으로 153만 호가 지금 비어 있는 집입니다. 이게 상당히 놀랍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전남이 이제 거의 15% 정도가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빈집으로 나와요. 전국에서 이제 가장 빈집이 많은.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제주, 뭐 충남, 강원까지 이 빈집의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국의 빈집 숫자가 아직은 8%로 한 자리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서울이 3.4%로 빈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만 보면 벌써 두 자리 숫자로 지금 한국의 빈집 숫자는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 수준의 극단적인 양극화, 한 채에 400억에서 빈집 이제 밸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안 살려고 하는 이 빈집까지 소득 수준의 양극화가 보여주고 있는 점. 그래서 본질적인 저희의 질문은 이러한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고
소득 수준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거 수요의 스펙트럼이 고급 수요에서부터 빈집까지, 그리고 1인 가구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노령 가구에까지 주거 수요의 스펙트럼은 촘촘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되는 아파트는 획일화된 아파트인 거죠. 그러면 미래에는 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날 안 맞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지속이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저희 코어비트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뭐냐면 수요의 변화인데요. 이 수요의 변화에서 저희가 큰 파도가 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 형태, 1인 가구죠. 청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하우스 개념이 지금 벌써 한국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맹그로브라는 브랜드, 홈즈 컴퍼니, 여기 에피소드는 SKD&D가 하고 있는 에피소드, 이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벌써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고, 그리고 가보시면 공실이 거의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전용 공간은 줄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줄이고 이런 공용 공간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용 키친인데 가보시면 큰 냉장고 안에 이름표를 붙여놓고 자기 이제 물건을 이제 냉장고에다 이렇게 킵해놓고 있다가 친구들이 오면 요리도 하고 뭐 와인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공용 공간에서. 그리고 이런 헬스장, 그리고 회의실, 이런 공간들이 단지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 중에 한 곳인 신촌을 가봤더니 층마다 어떤 층에는 헬스장, 어떤 층은 공용 주방, 또 어떤 층은 이렇게 카페처럼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층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이 이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깡통 전세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처럼 이제 독립해서 살려고 갔더니 매매가 2억, 전세가 2억. 그러니까 허그에 보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증이 없이는 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도 되고, 이런 전세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주거, 그리고 이제 다 월세입니다. 이런 새로운 주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벌써 시장에서 상당히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근데 이런 주거 수요를 읽기 시작하고 투자를 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한국으로 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이 CPPIB라고 하는 캐나다 연기금인데요.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온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투자도 했었고 물류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리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켄달 스퀘어의 대주주가 이 CPPIB입니다. 메이저로 투자를 했던.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맹그로브라는 청년 1인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국 주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M&G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열심히 일했던 부분이 아시아 리빙 펀드. 아시아 리빙 펀드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의 청년층의 1인 주거, 월세 개념으로 1인 주거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물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디벨로퍼이면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개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오피스 투자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코어비트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거 쪽 부분이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분야다. 결국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한국 주거 시장의 움직임을 읽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가면 이 시니어 하우징 쪽인데요. 여기도 변화가 많습니다. 이 더 클래식 500인데요.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브 시니어들, 독립적으로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 운영비만 해도 한 700에서 한 900 정도 되지만 지금 아마 번호표를 뽑으시면 한 2, 3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기 수요가 많고요. 마곡에 있는 르웨스트 2025년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여기도 시니어 하우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다양한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19대 1이 될 만큼 지금 이제 수요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요한 시니어 하우징은 입소를 하려면 최소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도의 저희가 수요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MDM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이제까지 나왔던 시니어 하우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약 2,500세대의 시니어 하우징을 헬스타운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코어비트 기사에도 다뤘었는데요. 2조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니어 하우징에도 또 글로벌 투자자들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의 시니어 하우징, 그런데 인베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그 투자 전략은 뭐냐면 더 클래식 500처럼 독립적이고 액티브한 시니어가 아닌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아마 상세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영상에서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코에서 이 투자를 담당했던 분과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수요를 이제 분명히 읽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불패, 아파트 불패,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아파트는 먼저 사야 된다. 이런 이 아파트 투자에 대한 신화 속에서 저희가 살아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간략히 살펴본 바로는 수요 측면에서 아주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금도 한국의 주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읽고 투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코어비트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아파트 투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